4477번님의 한국조선해양부터 갑니다. 126,000원에 비중 20% 어떻게 할까요? 지금 이제 아마 좀 보시면은 오늘 이제 종목 상담은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부 주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기술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저점 다 이탈입니다. 저점 이탈 내지 지지선 다 이탈입니다.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, 자, 이 부분이 시장과 같이 밀려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기술적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, 이 부분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세적이냐 부분 꼭 확인은 적어도 이번 주 구간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에 너무 섣부르게 종목을 교체할 의향이 아니라면 섣부르게 좀 손절을 하시면은 또 이번 주 월, 하, 수가 바닥권에서 손절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참고만 하시고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.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수는 이탈을 했습니다. 이제는 10만 9,500원 이 자리가 좀 지켜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 이제 지수는 93,800원 직전 저점이 형성되어 있고 위에 이제 12만 5천원은 상당히 이제 강한 매물대가 되었습니다. 근데 오늘 이탈한 이후에 내일이나 모레 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예측에 따라서 일단은 이탈한 부분이 완전한 이탈이냐 확인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. 목표 가격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12만 5천원 변함이 없고요. 지지선은 10만 9,500원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93,800원인데 10만 9,500원이 이탈되었는지는 주 후반부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한국조선해양 이야기 들어봤고요. 다음은 KG케미칼입니다. 8734번님께서 13,435원 비중 15%.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? 예, 001390 KG케미칼. 예전에는 그게 스판덱스 만드는 고려 합섬 그쪽 계열이었는데 그 이데일리 그룹의 그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인수를 하면서 KG케미칼로 상호가 바뀌고 지금은 건설 소재하고 비료 쪽에 주사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3,435원이면 지금 오늘 급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장 때문에 빠진 건데 지금은 일단 뭐 큰 손실은 아닌데 손절은 하지 마시고 15,000원 올라오면은 다시 비중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뭐 크게 손절할 자리는 아니거든요. 13,435원하고 13,250원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반등할 때 14,500원, 15,500원 일단 비중 축소하시고 만약에 손절한다면은 손절 가격은 12,000원 이탈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하면은 15,000원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에 일부 비중 축소 15% 중에서 한 뭐 7% 이 정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. 네, 현재는 보입니다. 현재는 보유. 8921번님께서는 연우 주셨습니다. 22,550원에 비중 15%. 사실 실적 괜찮고 뭐 성장성도 괜찮은 회사잖아요. 예, 연우 같은 경우는 좀 아깝죠.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실적이 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연우는 알고 계십니다. 화장품, 뭐 용기 관련된 부분 회사인데 이전에 보시면은 이 연우가 실적이 조금 2018년도에 안 좋았다가 2019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턴라운드를 하겠고 주 거래처도 보시면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뭐 아주 단단한 대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에 만약 이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사실 올 한 해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근데 아쉽지만 이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국 소비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19,300원인데 사실 여기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무리 이제 좀 밀린다고 해도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턴라운드 돼가지고 좀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좀 일시적인 하이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지선은 19,300원인데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질 때 제가 1차 목표 가격으로 이제는 이제 24,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이번에 조금 이 부분에 국내 감량 확산 사례가 없었으면 사실 1차 목표가 정도는 쉽게 좀 닿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대반락되면서 좀 눌려졌고요.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쌍바닥의 모습을 좀 짚을 거로 예상이 좀 됩니다.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좋고 올해도 실적이 좋을 개연성이 좀 큰 부분이거든요. 다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1분기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하향하기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좀 예상을 하고요. 그래서 지지선은 19,300원으로 좀 보시고 2차 목표 가격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24,000원
만약에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 좀 소멸되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위쪽이 25,7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지지선 19,300원, 1차 목표가 24,000원, 2차 목표가 25,7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연우 이야기 나눠봤고요. 1636번님께서 진우스 96,000원에 비중 60%더 들고 가도 될까요? 하셨는데 어때요? 더 들고 가는 거? 지누스는 뭐 재무 구조는 뭐 그런 데로 양호한 편이고요. 아시겠지만 매트리스하고 뭐 이런 가구에 관련된 뭐 이런 걸 판매하는 회사인데 96,000원에 60%인데 비중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종가가 예정되는 가격이 94,000원인데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더 가져가도 되느냐 이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105,000원, 11만 5천 원에 비중을 60% 중에서 30% 조절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게 종목이 비중이 많으니까 이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데 여기가 출발점이 나왔는데 75,000원에 거래량이 좀 안 되고 있고 오늘도 뭐 투매는 안 나온 것 같아요. 투매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거래량으로 봐서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제가 권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9만 원 초반대를 지지하지 않으시면은 오늘 말고 내일하고 모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지지 않으시면은 일단 60% 중에서 한 20%만 일단 소폭 손절매를 하시는 걸 보시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비중이 많으니까요. 10만 5천 원 전후 그러니까 10만 9천 원, 10만 5천 원 요 정도에서 비중을 60% 중에서 제가 보는 건 한 20% 정도 그렇게 비중 축소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3811번님 에코마케팅 29,300원에 비중 30%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?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상담했던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좀 기업 내용 그때 충분히 좀 말씀드렸고요. 뭐 결국엔 이제 매출액 영업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. 가격 크게 비싸지도 않고 크게 싸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된다. 조금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그렇죠. 제가 이제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28,800원인데 여기를 이제 좀 이제 이탈하는 분위기죠. 이 종목은 오늘 일시 이탈이 아니라 이전에 이탈했다가 반등했다가 이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탈할 개연성이 좀 높아졌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아쉬우면 되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24,550원이고 뭐 이 종목이 실적이 극히 나빠지거나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. 다만 앞으로 이제 기대할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제 하나 나눠졌기 때문에 24,000 직전 저점인 24,550원을 설정을 하고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 목표가를 이전에 36,000원 말씀드렸는데 좀 낮추겠습니다. 32,000원으로 지지선 이탈했기 때문에 좀 낮추고 목표 가격은 32,000원, 지지선은 24,550원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에코마케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9918번님 NHN 한국사이버결제 29,800원에 비중 15% 잡고 계십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지금 뭐 약간 수익 나신 상태입니다. 29,800원에 15%면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시장의 화두가 다날이 삼성페이하고 협력한다고 오늘 올랐는데 긴 꼴이 달았거든요. 근데 이건 아침에 신고가 나오고 나서 밀리니까 고민이 되시는데 지금 전자결제 관련 종목입니다. 현재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. 살아 있는데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보다 소폭 올랐습니다. 비중 늘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져가시자고요. 가져가시는데 조정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보시고 매수하신 가격에서 손절 포인트를 약 5 내지 7% 잡으셔야 되는데 비중이 15%니까 불안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고점 32,600원 돌파하면 33,000원, 33,500원에서 15% 중에서 한 5% 정도 그렇게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10%만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. 6905번님 호텔신라입니다. 96,023원.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. 비중 20%인데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. 호텔신라 좋은 종목이지만. 네, 말씀해주신 호텔신라는 사실 좋은 종목입니다. 물론 이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직격탄을 받는 종목이지만 사실 작년에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좀 강하게 했고
그 가운데서도 내용이 좀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호텔 사업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면세점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지만 그 내용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. 그런데 거기다 이제 올 한 해 초반까지만 해도 이 종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이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이 종목은 지금 펀더멘탈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외국인들은 충분히 공략을 해 들어올 구간입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이 파고가 너무 단기적으로 세기 때문에 여기를 좀 소나기를 피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종목은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볼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지지선이 오늘 이제 거의 1차 지지선을 살짝 깨고 내려서 83,600원 이제 지지선을 이제 좀 봐야 됩니다. 83,600원의 지지선이 하나 있고 8만 원 정도의 지지선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파고가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파급력이 좀 세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굳이 손절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물론 이제 그 밑에는 73,000대로 지지선이 좀 길긴 하지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을 늘리거나 지금 공격적으로 사시거나 뭐 신규 진입하시거나 할 종목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좀 밀려 내려가지고 위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손절하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번 분기는 조금 이해를 하고 그냥 보시고요. 이 이후에 기간 조정까지 좀 보시면서 반등 줄 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이제 매수하신가지 96,000원인데 일단 지지선은 83,600원과 8만 원 말씀을 드리고 매수하신 가격보다 살짝 한 97,000원 정도를 1차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이후까지 좀 견디시면서 좀 롱홀딩 하신다면 11만 원까지 2차 목표가로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